자, 이번에 배울 거는 저희가 정력학입니다. 스태틱스, 그러니까 뭉쳐져 있는 플루이드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멈춰진 플루이드를 유체역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여기에 이제 포스가 가해졌을 때 파생되는 모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령 이제 이런 경우에요. 어떤 비커 같은 거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얘는 지금 정지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어 스트레스 등등을 가했을 때 이런 찌그러짐 같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없다. 단 중력이 같은 게 여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0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플루이드가 레스트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정력학, 그 다음에 이제 정력학 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한 뭐 포스 컨시더레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순서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정력학 파트부터 보죠. 말 그대로 플루이드가 레스트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몇몇 예들이 있습니다. 뭐 파스칼 원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예를 100km로 달리고 있더라도 저희가 저희 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멈춰 세울 수가 있죠. 이게 100km 정도로 달린다면 모멘텀이 상당히 큰데 그거를 저희가 발의 힘으로 저희 사람 힘으로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정력학적 원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지주체 개념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정지주체의 개념, 멈춰져 있는 유체이고 등방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요 등방성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이 특징이 아이소트로픽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모든 방향으로 성질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네, 모든 방향으로 성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보통 이제 물질의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벌크 모듈러스를 정의를 하잖아요. 그 벌크 모듈러스가 사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때 아이소트로픽하게 뭔가 프레셔를 줬을 때, 그랬을 때 아이소트로픽하게 포스를 줬을 때 모든 면에 같은 힘으로 포스를 줬고 그 모든 면이 다 같은 면적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프레셔를 준다고 할 수가 있죠. 정지 유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그 벌크 모듈러스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부피가 바뀌는 거 대비해서 프레셔를 준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런 등방성 유체에서도 사실은 스태틱한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소트로피가 적용이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시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노멀 스트레스만 존재를 하고 이 노멀 스트레스는 모두가 같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얘가
파스칼의 원리라고 불립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벌크 모듈러스는 잘못 정의를 했는데 요렇게죠. 요게 벌크 모듈러스. 그래서 요거를 파스칼의 원리,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텐서 컨시더레이션, 그 다음에 네포스를 어떻게 컨시더레이션 하는지 이걸 알면 또 부력의 원리 이런 것도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볼게요.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파스칼의 원리부터 하나씩 봅시다. 파스칼의 원리를 정지된 유체 개념에서부터 정의를 해볼게요. 자, 옅은 보라색으로 바운더리 쳐져 있는 요 면을 먼저 기술을 해봅시다. 면의 방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법선 방향이죠. 그래서 면의 면적과 방향을 갖고 있는 유닛 벡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기술이 되죠. 그러면 이 테트라이드런 공간 안에 있는 유체가 스태틱 플루이드라고 하면 각 면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면 1, 요면 스태틱 플루이드니까 스트레스만 존재할 거고, 이때 스트레스는 x의 마이너스 면에 작용하는 마이너스 방향의 힘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요면 볼까요? 2번 얘는 마이너스 y면 y의 마이너스 면에 작용하는 마이너스 방향 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g 마이너스 방향에 작용하는 g 방향 힘, g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g 방향 힘 이렇게 될 거고, 옅은 보라색 마지막 4번 면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파스칼 원리를 증명할 때 이너 프로덕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전공의 특성상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짚고 갈게요.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에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의 값을 이렇게 하면 요게 A1, 요게 A2, 요 A는 벡터로 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하면, 자,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A 벡터랑 요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뭐가 되죠? 이렇게 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여기 되죠.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의 물리적 의미는 요 벡터를 예를 들어서
요거와 I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요거를 x면에 떨어뜨렸을 때의 그 절대값, 반대로 y면에 떨어졌을 때 혹은 y 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의 떨어지는 절대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면을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해봅시다. 요 면 아까 앞선 페이지와 같이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 벡터도 이너 프로덕트를 해줄 수가 있죠. 방향 벡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면을 지금 빗금친 4번 면을 x면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만약에 해준다고 칩시다. 네. 그러니까 x축으로 x면의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만약에 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벡터를 x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주니까 이 지금 4번 면을 x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x면으로 떨어뜨렸을 때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x면이니까. 그래서 얘가 ax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요 4번 면을 G면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만약에 시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면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Y면으로 떨어뜨린다. 요 면이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너 프로덕트의 물리적 의미는 요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그러면 결국은 아니죠. 요거의 단위 벡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A면에 그러니까 X 성분 같은 경우에 A면의 벡터의 특정 X면의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A면의 방향 벡터는 A면의 벡터, 방향 벡터가 아니라 A면의 벡터는 그러니까 면의 면적 그리고 방향 성분 둘 다를 갖고 있는 A면의 벡터는 결론적으로 면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정보를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니까 면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상 어떻게도 쓰냐면 면적에다가 이 방향 벡터로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리고 이 LMP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렉션 코사인 오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면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그 면이 A라는 면의 방향은 A라는 면이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 각각의 방향의 합이 결국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X 성분, Y 성분, G 성분은 A 4번 면을 X방향으로 떨어뜨리고 Y방향으로 떨어뜨리고 G방향으로 떨어뜨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는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면을 하면 지금 요 태블릿 PC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요 면을 여기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4번 면 대비 G면 요 방향 성분이니까 결국 코사인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렉션 코사인 오브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안이 된 수학적 기술 알제브라인지를 아시면 이거를 그냥 선을 나타내는 벡터뿐만 아니라 면의 벡터도 꼭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 특정 아비트러리 면이 4번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다른 면을 설정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요 면에 X 성분, Y 성분, G 성분을 각각을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아비트러리 면이 갖는 방향 벡터는 X 방향, Y 방향, G, 그러니까 X 면의 방향, Y 면의 방향, G 면의 방향으로 각각 나눠서 기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의 합일 테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임의의 면을 기술하는 법을 배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앞서 본 것처럼 디렉션 코사인 오브 m으로 면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디렉션 코사인 오브 아비트러리 면 A 벡터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B는 디렉션 코사인 오브 면 A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방향 벡터는 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 얘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면의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얘를 한 번 더 내적을 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L 스퀘어 플러스 M 스퀘어 플러스 P 스퀘어 이렇게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L은 AX 오버 A, 이너 프로덕트 물리적 의미 잘 함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LMP도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고 다시 M을 써봅시다. N을. 그러면 AX 오버 A 이렇게 되죠. 이때 요거를
여기다 넣고 이 녀석을 다시 써보면 얘는 1이니까 ax 오버 a 스퀘어 플러스 ay 오버 a 스퀘어 플러스 ag 오버 a 스퀘어는 1이 되죠. 따라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자, 파스칼의 원리를 입증하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 온 겁니다, 그냥. 자, 이때 이제 뉴턴의 F는 ma를 적용을 하면 역학이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 요 빅 B에 서브바를 넣은 거를 단위 질량당 바디 포스로 할게요. 중력이 항상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엑셀레이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은 그러니까 요 컨트롤 볼륨에 F는 ma를 기술을 해볼게요. 로 B 잠시만요. 로 B 이건 m이고 여기 엑셀레이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ma가 되고 포스는 관여된 모든 포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다시 기술을 하면 앞에 인테그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모든 포스니까. 그러니까 이 ma는 모든 포스의 합이죠. 모든 포스의 합. 그러면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보면 면이 총 4개잖아요. 1, 2, 3, 4. 그리고 이 면에 작용하는 힘 우리 다 봤죠. 자, 여기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힘을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x, y 지면에 가해지는 힘을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이제 x면부터 볼게요. 노멀 스트레스에다가 면을 곱해주면은 힘의 절대값이 되고 이 힘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y 성분 이렇게 되고 지면에 가해지는 힘 여기다가 네 번째 면에 힘의 기술을 코사인 디렉션 코사인을 써서 기술할 수 있다고 배웠죠. 여기다가 스트레스 면 여기에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바디 포스 여기에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번 파트 얘는 X, Y, G 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2번 파트, 그 다음에 바디 포스 3번 파트, 이렇게 나뉘어져요. 힘의 기술을.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얘는 결국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컨트롤 볼륨에 지금 작용하는 F는 MA를 총 기술을 한 거예요. 얘를 면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요거를 X면 같은 경우에는 AX를 앞서 본 것처럼 AX를 A로 나누니까 요게 되고, 나머지도 똑같이 여기 벡터 써줘야 되죠. 요게 첫 번째 꼭지가 됐고, 두 번째 꼭지 A로 나눠주니까 요거 N이죠. 했을 때 A 합은 이렇게 되죠. 자, 이때 하나 고려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요런 유체에 지금 F는 MA를 기술한 건데, 이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각각 0으로 보내게 되면 A분의 B가 어떻게 될까요? 자, A분의 V에서 얘는 얘와 얘를 각각 이제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서 본 게 A 스퀘어는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AX는 어떻게 되는지 이미 구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델타 X, 델타 Y, 델타 G로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AX는 AY는 AG는 그러면 요 녀석도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때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0으로 보내서 포인트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비트러리 플루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포인트에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보고 싶으면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0으로 보내면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G를 0으로 보내면 V 오버 A는 빵이 되죠. 그래서 얘를 요 식에다 넣으면 날아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i는 i, g는 j는 j, k는 k로 다 묶으면 다음 페이지 쓸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i는 i로 묶읍시다. 얘가 우변을 다 날아갔으니까 빵이 되죠. 따라서 결론이 간단해지네요. 우리가 앞서 봤던 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가해지는 노멀 스트레스는 당연히 같다. 스태틱 플루이드에 대해서 이게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비커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차 있고 얘가 뭐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한다면 여기에 가해지는 노멀 스트레스는 아이소트로픽 혹은 옴니디렉셔널하다. 그리고 노멀 스트레스는 프레셔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레셔는 압력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이게 부력 등등등 스태틱 플루이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얘가 제가 좋아하는 얘인데요.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 원리 그대로 쓰여요. 그대로 쓰입니다. 어떻게 그대로 쓰이는지 한번 보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치고
닫힌 시스템이고 오일이 이렇게 차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스태틱 플루이드입니다. 전형적인. 그리고 이 방향으로의 뭐 프레셔, 이 방향으로의 프레셔, 뭐 아무 방향으로의 프레셔 그냥 임의로 설정을 해보세요. 뭐 모든 방향. 스태틱 플루이드이기 때문에 앞서 본 것처럼 다 같죠. 이때 여기 힘을 가해주는 면을 AI라고 하고 인풋 여기 힘을 A out, AO라고 하죠. 본 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가 A out보다 훨씬 크고요. 그랬을 때 이 여기에서의 포스 I와 죄송합니다. 여기서의 포스 아웃을 비교를 해보면 then 포스의 세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왜? P는 같고 그러니까 노멀 스트레스는 같은 상황에서 인풋에서와 아웃풋에서의 노멀 스트레스는 같은데 면만 아웃풋에서 훨씬 크니까 당연히 포스 아웃도 FO도 훨씬 FI보다 크겠죠. 자, 이때 내가 힘을 눌러주고 거리를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FI 곱하기 DI는 뭐가 돼요? 워크, 에너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에서의 디스턴스 당연히 있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디스턴스가 있을 거고 얘도 에너지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 둘은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아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DI가 DO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상황이 똑같아요. 브레이크 상황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브레이크를 페달을 오른발로 깊숙하게 밟더라도 브레이크 차 바퀴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살짝 움직여서 차를 멈춰요. 대신에 양쪽에서 한 워크는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아요. 이게 100km 혹은 2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라도 그렇게 큰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이 그 자동차의 모멘텀보다 훨씬 작은 힘을 줄 수밖에 없지만 자동차를 멈출 수 있는 이유예요. 네. 작은 힘으로 F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이게 여기서는 FI가 되고 얘는 F 아웃이 되죠. 그래서 FI가 F5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디스턴스를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이 DI가 D5보다 훨씬 크다면 자동차 바퀴를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브레이크 패드를 깊숙하게 밟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신에 자동차 바퀴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딱 자동차 바퀴에 딱 가서 달라붙는 거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사람 힘이 적으면 그거의 기본 원리는 뭐다? 정력학적으로
그 브레이크 패드와 사람의 브레이크 페달이 연결되어 있는 안에 있는 플루이드가 스태틱 플루이드이고 그 안에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는 어느 방향이나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람의 힘이 자동차가 100km, 200km 달리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멘텀보다 힘보다 훨씬 적지만 멈춰 세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정력학적인 어떤 원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스트레스 텐서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스태틱 플루이드를 이해하고 기술하는 데 필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파스칼의 원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의 원리상으로 왜 노멀 스트레스가 등방성을 갖는지 그거의 물리적 의미가 뭔지를 이제 브레이크 페달의 예로서 알았고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트레스 텐서 컨시더레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